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핵무사일 몇 개로 세계 최강을 이긴다는 돌머리들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이가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사일을 쏘는 것이 한국에 경고를 하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으니 별것 아니라는 식의 대응을 했습니다. 어느 국방안보 전문가가 말했듯이 진짜로 미국 간의 북핵 관련 모종의 합의가 벌써 이행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정반대의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보면 정말로 딱 정반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북핵 문제는 결코 대화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각각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상대방의 진의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관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평가를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신기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08년에 나온 영화라서 보았더라도 기억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평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조선이었던 듯 합니다.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조선 조정과 청나라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기전이라는 보통 활보다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가고 더 크고 강력한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청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친청파 조선 관료들을 몰아내고 집권하여 청나라에게 갑질을 한다는 그런 국뽕 영화였습니다. 2008년이면 김정일이가 한창 선군 정치를 내세우면서 핵무력 완성과 미사일 완성에 매진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화계에서 감히 조선이 청나라를 쳐부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도 겉만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완성하면 친미파 보수 정권도 몰아내고 미국도 물리치고 큰소리 떵떵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영화라 하겠습니다. 종북 세력들은 신기전이란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핵무력을 완성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한 북한은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북한 침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무장한 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확실한 그들만의 믿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나 리비아 등 모두가 핵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종북 좌파들과 그들에게 세뇌되어진 좌좀들 머릿속에는 미국이 북한보다 수백 배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있다는 사실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우파라 생각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세뇌로
미국은 자신들이 국익을 위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중동 국가들처럼 북한이 기름이 나는 나라도 아닌데 왜 애써 돈 들여서 북한을 공격하겠는가 하는 말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정한 보수파를 대변하는 여론 주도층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널리 알려진 보수파 논객들 중에서 진정으로 보수파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이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보수파 사상을 떠드는 이들 대부분이 과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자칭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80년대 대학가 운동권 세력들이 갈등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공산주의자들과 정복 세력들의 주도권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사파들은 민주당을 장악하고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과감한 종북질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은 자한당을 장악하고 보수파 코스프레를 하면서 주사파에 맞서서 싸우는 모습으로 보수파 국민들의 표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전향한 공산주의자로 보수파 역사학계의 대부로 행세하고 있는 이영훈 교수 같은 경우가 좌파들에 맞서서 싸운다는 이유 하나로 그의 날조된 역사 왜곡을 진정한 보수파 역사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보수 우파의 앞날을 너무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북 주사파와 싸우기 위하여 모두 뭉치자고 하는 반문연대라는 것이 이렇듯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쓰고 보수파 행세를 하는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새빨간 뇌수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종북 주사파들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보수파 국민들의 눈에는 그들이 보수 우파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전향을 했다면 그들이 머릿속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야만 하는데 불행하게도 젊어서 미쳐버린 그들의 뇌 속에 정상적인 보수파 정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보수 우파를 외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을 묻고 가자고 짓거려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과 증오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자한당을 차지하고 앉아서 보수우파 행세를 하고 있는 탄핵 찬성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탄핵 반대 세력들조차도 이승만을 비난하고 박정희를 증오하면서 자라왔던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새치 혓바닥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칭송하고 있다 하여도 마음속으로는 나라가 망하던 말던 박근혜라는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이가 죄도 없이 감옥 속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머릿속에 자리 잡은 20대 때의 세계관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은 젊은 20, 30대를 좌파짓하며 보냈던 이들이 지금 보수 우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내뱉고 있다고 그저 그들의 주장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지녀야 할 가치관인 듯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보수우파 논객들은 우리 공화당이 외연 확장이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 공화당이 극우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수우파라 하는 자들이 좌파 사상에 찌들어 있으니 진정한 보수우파가 극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외연 확장을 위하여 어찌하여야 할까요? 황교안 등이 주장하듯 좌클릭을 하여야만 할까요?
외연 확장을 위하여 굳이 좌클릭을 하여야만 한다면 우리 공화당이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경원이가 우리 공화당은 곧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보수우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정신 나간 여자의 관점에서 우리 공화당이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국회의원 꼴랑 2명의 정당에 자한당에서 더 이상 탈당할 의원들도 없는 듯 보이고, 따라서 차기 총선에서 그나마 두석도 사라져서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멍청한 머리로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탄핵 무효를 쟁취하여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진정 현실을 바로 보고는 있는 것일까요? 선거철만 되면 근거 없는 낙관론에 휩싸여서 들떠있다가 선거 결과를 보고 낙심을 한 것이 벌써 3번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차기 총선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믿으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보수우파 국민들 대다수가 전향한 좌파들의 입놀림에 속아서 자한당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구하는 것이 어찌 나라를 구하는 것이냐? 박근혜는 이미 과거이니 덮고 미래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보수 우파라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보수 우파들이 실태가 이러할진데 우리 공화당은 그저 박심이 우리 공화당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싸움은 한두 해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좌파들은 지난 반세기 넘도록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날조된 사실을 주입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군부 독재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좌파적 역사 인식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라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파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80년 5.18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20여 년의 세월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국민들이 좌경화된 것이 무려 30여 년이 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두른다면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운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다가 실망하고 금세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장밋빛 차기 총선을 외치면서 지지 세력들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지 세력을 늘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도 유지가 될 수 있지만 탄핵 무효 쟁취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뜻이 희석된다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많아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핵미사일 몇 개로 세계 최강을 이긴다는 돌머리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